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 우리 기초 강의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최종 완성을 하는 단계를 오늘 진행을 하고요. 애프터 이펙트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 내용은 수업 종료 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 바로 요거까지 작업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죠? 여기까지 작업을 했고 어느 타이밍에 타이퍼 애니메이션이 나올지도 우리가 다 설정을 했었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거를 자동차가 완성되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성을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앵글이나 아니면은 어떤 커트에 대한 애니메이션 그리고 편집점 이런 것들을 좀 수정을 해서 완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레이어드를 쭉 만들었잖아요. 그죠? 한 번에 S키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다 만들었는데 요거를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요 레이어 있죠. 여기까지의 레이어를 하나를 컴프로 묶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car 다시 1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요거를 PSR 하나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게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편집점을 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특정한 위치에다가 이렇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박자를 좀 맞춰 가지고요. 여기선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시점에서는 이 정도 잘라 가지고요. 조금 줌인을 해 놓을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줌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컷에서는 똑같이 150 정도로 주신 다음에 자, 요거를 스케일을 130, 110, 100을 이렇게 줄 건데 그냥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작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요거를 제가 그래프 모드로 가서요. 다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시는 거는 이제 키프레임을 하나하나 장면 장면 끊어서 쓸 때 홀드 프레임으로 잡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탁탁 끊어진 느낌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여기서 약간 이제 앵글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또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스케일 포지션도 한번 줘볼까요? 포지션도 한번 줘서 요번에는 요거를 앞에 건 지워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키우고요.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한 다음에 어디가 포인트가 될지 한번 봅시다. 이게 애니메이션의 포인트가 앞단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줄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해서 맞추고요.
자를게요. 커피를 하나 해서 똑같이 커피를 하나 해서 마이너스 134 이렇게 반대로 돌려 놓을게요.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이 이렇게 보이게끔 조금씩 뒤로 당겨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중앙 맞춤 정렬을 맞춰 주시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스케일을 얘는 마이너스 145 145 이 자물쇠를 풀어주면은 각각 락을 풀어주면은 각각이 조절이 가능하겠죠. 이거는 그냥 이렇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당겨 볼까요? 이렇게 당겨 볼게요. U 키 누르면 이제 키가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를 시켜 볼게요. 130, 130, 130 주시고 좀 더 가까이 오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들도 저는 이렇게 홀드 프레임을 줄 거예요. 여기서 홀드 프레임 주셔도 돼요. 여기 토글 홀드 프레임, 토글 홀드 프레임. 여기서 키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여기서 이거 준 거하고 같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원래 있던 거니까요. 이거 잠깐 키 제가 끄고요. 키를 다시 잡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 익스트림 앵글로 당겨 놓을게요. 번쩍하고 스케일과 포지션이 5프레임 정도에서 다시 100으로 딱 오게끔. 이거는 964에 544가 정인가요? 968에 536 이게 정 사이즈인가 보네요. 이것도 홀드 프레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탁탁탁탁 끊기는 오디오 느낌이기 때문에 편집감도 그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좀 자연스러워요. 이런 것이 이제 좀 번쩍번쩍했잖아요. 이런 데서는 이제 레이어를 하나 추가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라이트라고 한 다음에요. 애드 모드로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이쯤에서 이렇게 줄게요. 오퍼시티를 이 정도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애드 모드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져 보이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이렇게 그죠? 요거를 66프레임, 60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0 60 0 30 0 60 이런 식으로 약간 랜덤하게 깜빡깜빡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하나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거는 뭐 아쿠아로 줄까요? 이런 식으로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면 잘라서 여기서도 스케일 포지션 다 끄고요. 다시 처음부터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바퀴 부분만 따로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앵글로 하나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스케일과 포지션을 잡고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 잡아서 이렇게 한 번 더 익스트림 당겨주고, 그죠? 이렇게 당겨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천천히 가게끔 만들어주고, 여기서 그 다음 키를 줄 거니까는 가이드로 하나 잡아주시고요. 여기서 200, 그다음에 150, 약간 과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한번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제가 홀드 프레임을 주려고 해요.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키를 한번 줘서 컨트롤 키나 커맨드 키를 누르면 이렇게 이동하는 것처럼 되죠. 기본 키 프레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면서 다시 여기서는 홀드를 잡아주는 식으로. 그러니까는 홀드를 좀 더 가까이 와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짠, 짠. 여기서 다시 또 한번 이렇게 잡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까지 한번 해볼게요. 어느 정도인지. 좀 저는 그죠. 약간 정신없죠. 이런 부분들은 좀 프리뷰를 걸어가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려질 때까지 와도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번 봅시다. 조금 더 지금 어떤 씬을 하냐면 앞에 좀 빨리 톡톡톡톡 지나갔잖아요. 그러면서 중간에 한번 호흡을 또 끌어주다가 또 탁탁탁탁 이런 식으로 약간 중간중간에 긴장감을 좀 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긴장감을 주고 싶었던 건데 살짝 카메라가 좀 앵글이 그죠? 삐꼬가 납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잠깐만 이거를 지울게요.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를 더 당겨야 되겠다. 이렇게. 그죠? 와서 천천히 오다가 한 프레임만 딱 가는 거예요. 한 프레임만 갔다가 그 다음 프레임에서 약간 같은 기법이긴 한데 앞에 나왔던 기법을 한 번 더 활용을 할게요. 이 정도로 줄여서 이렇게 잡아요.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포지션은 움직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왠지 여기서 그죠? 포지션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스케일만 좀 키우는 식으로 갈게요.
여기서는 또 홀드를 주려고 해요. 지금 제가 홀드를 줄 거예요. 그래서 탕 갈 건데 여기서 컨트롤 D, 커맨드 D 눌러서 옵션 키 하고 대괄호 왼쪽 거 줘가지고 이렇게 맞춰주시고 이거는 스케일 포지션 다 꺼주시고 S키 눌러서 마이너스 201로 맞춰주시고 이렇게 대칭되게 잡아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이 조금 어떻게 갈지가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저도 지금 이걸 이렇게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약간 이게 바퀴가 지금 메인이 돼야 되는 컷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홀드 프레임 들어가 있죠. 홀드 프레임 풀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해서 홀드 프레임 풀게요.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시면 홀드 프레임 풀리죠. 뭐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크게 나쁘다라는 생각까지는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그냥 그러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막 움직이는 어떤 3D적인 모션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2D로서만 잡는 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리고 플러그인들 사용 안 하고 거의 그냥 우리가 스케일 로테이션만 가지고 지금 금방금방 작업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요. 사실 이 PSR 컨트롤러 이게 좀 큰 의미가 없어진 것 같긴 한데 한번 잡아볼게요. 제가 요 두 개를 여기다가 링크를 걸어볼게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스케일과 포지션 둘 다 선택을 해서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얘로 컨트롤을 주면 되겠죠. 이렇게 쳤다가 다시 키웠다가 중앙 정렬이 맞는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왔다가 다시 이렇게 이걸 좀 더 나중에 그래픽적으로 좀 다듬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이제 여기는 여기까지 끝나는 거고 요거는 이렇게 커맨드 Shift D, 컨트롤 Shift D 눌러서 잘라 버리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보이게끔 이런 식으로. 얘는 다시 포지션과 스케일 다 끄고요. 스케일이 얘 같은 경우는 다시 100이 되면 되겠죠. 다시 원래로 돌아올게요. 이렇게 100인데 좀 크다 그죠? 이게 지금 여기로 링크가 돼 있잖아요. none으로 설정해 놓고요. 그럼 다시 120으로 돌아오죠. 원래가 120이었다는 거예요.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얘들도 터글로 이렇게 홀드 키프레임을 주겠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프레임 뒤로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줄게요. 다시 플레이. 뭐 이렇게 좀 탁탁탁탁 끊어지는 느낌으로 줘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의 작업이 마무리 됐으니까 여기 타이프 애니메이션만 넣으면 되는데 여기다가 조금 더 소스를 첨가를 시킬게요. 완성도를 좀 넣으려면은 일단은 어드저스트먼트 레이어라고 해서요. 이 하위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다가 영향을 주는 레이어를 하나 조정 레이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에 time이라고 effect and preset에서 하신 다음에 wide time이라는 게 있습니다. cc wide time. 그래서 이걸 주시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요. 자, 보시면 이렇게 잔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백워드에서 뭐 이런 식으로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한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잔상을 좀 만들어줘요. 근데 이제 이런 데서는 잔상이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끊어주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끊어주고 여기서 필요하면은 또 여기서는 좀 더 주는 거야. 이렇게 짧게 짧게. 그리고 또 이런 장면에서는 뭐 이 정도만 주고, 그죠? 이렇게 잘라주고. 또 이런 장면에서는 또 좀 많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를게요. 이렇게. 이건 나중에 뒤로 좀 벌려놓고. 여기서 이제 모션 블러 같은 경우는요, 이제 모션 블러를 줘가지고 좀 부드럽게 모션을 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사용하지 않을게요. 일단은 그냥 이렇게 좀 저는 날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게 영상이 더 이쁠 것 같아서 아까보다는 조금 더 뭔가 이미지적으로 좀 더 이런 겹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는 조금 더 러프해져서 오디오랑도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 여기서 카1 여기 들어가가지고요, 배경을 하나 만들게요. 이것도 같이 움직이는 배경이기 때문에 간단한 배경을 하나 만들 건데요. 이것도 그냥 블랙으로 하나 주신 다음에 이거를 플로우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걸 끈 다음에 뒤로 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퍼스펙티브 상에서는 이렇게 느낌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플로우 선택하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잡아도 될까요? 그 다음에 램프, 그라디언트 램프를 하나 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갈게요. 좀 멀리 이렇게 가게끔. 리니어, 레디얼이 더 이쁠까요? 리니어가 낫겠죠. 리니어로 이렇게 느낌을 잡아주고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있다라는 거를 가정을 해서 지금 만든 거죠. 그리고 똑같은 거 하나 카피한 다음에 마스크만 M 누르고 마스크만 지우고요.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는 어차피 그라디언트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너무 밝지 않은 선에서 지금 배경이다 라는 느낌 정도를 줄 수 있게끔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히게끔 잡아주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두 개가 겹쳐 있는 부분들이 보시면 지금 좀 에러가 있죠. 두 개가 겹치는 애들 보시면요, 이렇게
그죠? 얘네들을 서로 그냥 모드를 바꿀게요. add로. 그러면은 블랙은 없애버리고 화이트 밸런스만 남잖아요. add를 주면은 합성 모드에서 포토샵의 어떤 기본 모드죠. 이런 식으로 주시면은 두 개가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두 개. 역시 마찬가지로 add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서로 겹치는 부분은 그대로 등장을 하겠죠. 자, 이제 타입 애니메이션을 집어넣기 전에 최종적인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볼게요. 좀 더 뭐 이것저것 더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우리는 지금 이 레이어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걸로 모션을 만드는 거니까 요거 가지고 뭐 일단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PSR만 이용해서 작업을 했고 간단한 와이드 타임이나 이런 플러그인들을 써서 만들었는데 요거를 한번 여기까지 만든 걸 프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봅시다. 배경이 차지하는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 뒤에 뭐가 있네 이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조금만 한 번만 더 가미를 주려면 여기다가 섀도우를 하나 줘야 될 거예요. 이거 지울게요. 뭐 이상한 게 들어가 있었네요. 그래서 블랙으로 하나 한 다음에 섀도우 이렇게 주고요. 얘 밑으로 내린 다음에 마스크를 이용해서 좀 딸게요. 섀도우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본다면 뭐 이런 식의 쉐입으로 생기겠죠. 이렇게 해서 M 두 번을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 페더 깎아 패스를 볼 수 있는 옵션이 뜨죠. 아니면 그냥 M 한 번 누르고 이렇게 펼치시면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30% 정도만 줄게. 살짝 밑으로 내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블랙이 좀 들어갔는데 그렇게 큰 태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있고 없고의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게 블랙이 있네 없네는 차이가 좀 나요. 그래도 뭐 3D에서는 앰비언트 오클루전 같은 그런 존재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도 조금 제가 페더 값을 살짝 줘가지고요. 뒤를 조금 불러준 것처럼 이렇게 줄게요. 여튼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뭐죠? 제가 이거를 분명히 모드 값을 줬는데 모드 값이 다 풀려 있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왔고 여기서는 이제 타입 애니메이션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타입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와서 포지션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볼게요. 여기서 B, N 눌러서 여기 애니메이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주신 다음에 그리고 지금 모션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 스피드 그래프 조절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키프레임 조절하는 제 강의 8강인가? 뭐 7강인가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죠. 요거 선택하셔가지고 키 벨로시티 값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100에 10을 한번 적을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등수 조절이 되죠. 그러면서 옆에 텍스트가 짜라라락 나올 겁니다. 이때는 요 부분 지금 레이아웃 구조대로 한 다음에 우리가 작업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 렌더링을 걸어요. 컨트롤 자 다시 이거 가사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Alt 혹은 옵션 키를 누르고 S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틸 컷을 렌더링 걸 수 있는 옵션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JPG 시퀀스를 한 다음에요. 렌더링을 걸 위치에다가 이렇게 해서 12 테스트 렌더링 하나 걸게요. 그 다음에 제가 오픈을 해서요. CB 테스트라고 있죠. 이걸 하나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일러스트 파일로 불러와집니다. 이렇게 그죠? 어차피 사이즈는 새로 맞출 거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도큐멘트 사이즈를 맞춰 가지고요. 일단 세이브를 해 놓을게요. CB 테스트 AI 파일. CB 테스트 AI 파일. 이렇게 저장하지 말고 CB 엔딩 타이프라고 이런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왜 이 짓을 하냐면요. 타이퍼도 같은 맥락으로 같은 컨셉으로 작업을 해주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텍스트를 대문자로 포르쉐 912라고 적고요. 캐릭터는 제가 나눔 스퀘어를 쓸게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눔 스퀘어를 쓰는 이유는 별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료 폰트고 한글 폰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는 어떤 그게 있잖아요. 지금 그죠? 포르쉐 911이라고 한 다음에요. 이렇게 자간을 좀 줄여주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쉐어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포르쉐 911 포르쉐 911 이 글자만 줄까요? 뭐 따로 더 줄까? 이렇게 서브로 하나 들어가야지 좀 이쁘겠죠. 서브로 하나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에는 좀 얇은 폰트를 줘가지고 사이즈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포르쉐 911 뭐 coming soon 이런 식으로 할까요? 그리고 이걸 create outline을 해서 깨주고요. 이거를 카피를 한 다음에 에펙에 있는 똑같이 우리 똑같이 했던 이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요. 그 다음에 포르쉐 타이프라고 이름을 적고 V 붙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이거는 아이고. 이걸 통째로 옮겨야 되겠죠. 그죠? 아이고야. 네. 이걸 이걸 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자세가 안 나오네요. 오케이. 이렇게 하신 다음에 얘는 지우고요. 요것만 제가 저장을 할게요. 그죠?
저장을 하는데 각각 저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어를 분리를 하겠습니다. 레이어 분리를 할 거고요. 레이어가 여기 듀얼 모니터 있었네요. 하나 더 카피한 다음에 메인 하고 서브를 해가지고요. 이게 메인이잖아요. Ctrl C, X, Ctrl F. 얘는 그대로 있겠죠. Save, S. 그다음에 끌게요. 그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스트로크를 줬었죠. 이렇게 스트로크를 줄게요. All Mask, All Mask에다가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고 파일을 불러올게요. 여기죠. 타이프 이걸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컴포지션 파일로 불러올게요. 그냥 뒤에 불러왔잖아요. 그죠? 컴포지션 파일로 불러와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잡으면서 들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위치만 맞춰주시면 되죠. 이렇게 오케이. 포르쉐 911 해서 잠깐 가려놓고 텍스트 파일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을 시킬게요. 일단 엔드 프레임 0으로 잡으셔 이렇게 끝에서 애니메이션 되게끔 해보겠습니다. 3, 2, 3 그래서 100으로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한번 볼게요. 거꾸로 할게요. 거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100을 한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브러쉬 하드니스도 잠깐 줄여서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조금 더 빨리 들어와도 될 것 같고요. 얘들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를 줘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할게요. 그때 살짝 좀 천천히 되긴 하는데 큰 티는 안 난다. 그죠? 워낙에 이 라인 애니메이션 자체가 빠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동안에 엔드 값 한 번 더 준 다음에요. 이 정도에서 U키를 누를게요. 이 정도에서 얘가 사라지게끔 지금 키를 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벨로시티 값을 줘서요. 이 정도로 줄게요. 플레이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는 약간의 글로우 효과를 살짝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글로잉이 좀 되게끔. 그리고 우리 텍스트 부분은 이제 포르쉐 911이라는 글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마스킹을 하나 한 다음에요. M 해서 이렇게 마스크 패스에다 키를 주시고 한 1초 정도 주신 다음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이 되게끔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본으로 가서 조금 더 빨라도 되겠다. 그죠?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쯤에서 요 글자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사실 이게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타이밍은 봐야 되겠죠.
너무 빠르다, 그죠? 근데 살짝만 더 줘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좀 더 느려도 될 것 같아. 예, 조금 더 딜레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고 이 카피는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끔 만들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근데 그냥 올라온다기보다는 이렇게 마스크를 하나 줄게요. 얘도. 그래서 올라왔죠. 여기서는 이렇게 마스크를 줄 건데, 마스크에다 키를 하나 주겠습니다. 키를 줘서 여기서는 이렇게 되게끔. 쏘리, 반대로 갈게요. 이렇게 이런 식의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벨로시티를 줘서, 아이고, 다시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줘볼게. 여기도 이렇게 벨로시티를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들이 지금 약간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꺼도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전체적으로 렌더링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모션에서 약간 텍스트가 나오는 이 부분만 살짝 뒤로 좀 밀게요. 그래서 뒷부분만 좀 박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렌더링 걸어볼게요. 이게 훨씬 더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더 많은 것을 작업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여러분들의 몫으로 제가 남겨 놓을게요. 일단 제가 이 영상에서 만들고 싶었던 거는 일러스트라는 이 파일 이미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식으로 에펙에서 일러스트 파일을 들고 와서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호환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던 거고요. 그리고 일맥상통한 컨셉을 유지하면서 영상 전체의 흐름이 굉장히 호흡이 빠르잖아요. 호흡이 빠른 음원을 골랐지만 호흡이 빠르면서 중간에 한번 호흡을 스무스하게 가져주고 가고 또 호흡이 빨라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의 그 안에서도 스피드에서도 데코버커가 좀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최대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면서 작업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에펙의 기초 정규 과정이 모두 끝났어요. 정규 과정이 아니라 사실 게릴라 과정이었죠. 제가 아는 지인의 어떤 작업된 데이터 파일 가지고 영상을 하나 만드는 거를 과정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굉장히 길었어요. 그죠?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수업이었는데 굉장히 길어진 점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네. 앞으로 애프터 이펙트의 어떤 연재 수업은 더 이상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지금은. 나중에 이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시작을 하겠죠. 일단은 애프터 이펙트는 제가 시나포디를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업을 같이 하게 되는, 병행해서 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은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다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재미없는 강의 봐주시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강의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